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 연포산단 개발 사업을 두고 지역사회 내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생활권 보장을 요구하는 반대 여론과 적절한 재산권 행사라는 찬성 여론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행정은 아직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황금동 53만 4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연포산단 조성사업 예정부지입니다. 오는 2030년 말까지 민간 주도로 사업비 1,200억여 원이 투입돼 제조업과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은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산단 개발을 두고 지역 내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근 황금지군의 공동주택 주민들은 과다한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환경훼손은 물론 주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생태 공간까지 없애가며 산단을 조성하는 행정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광양시의 도시 비전과도 충돌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이들 거주가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장 어떻게 보면 건강상이나 환경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지역에 이런 폐기물 업종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광양시에서 그 시민들의 그 건강이나 이런 환경이나 이런 주거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현재 일대에 난립한 폐기물 처리 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찬성 여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마을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공업지역으로 묶여 수십여 년 동안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만큼 산단 조성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개발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깨끗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도 정당한 어떠한 배상을 받고 이주를 해서 나가서 살아야지 이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살고 있냐 이게요. 주민들의 찬반 양론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전남도 행정은 아직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이라서 그리고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아직 안 끝난 상태라서 이제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나 환경영상관계획 환경청에 거기서 이제 나온 의견 이런 의견을 토대로 이제 어떤 의견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니까요. 그런 의견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반영을 시키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연포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주민 갈등. 상호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지역사회 내 분열과 갈등 양상은 쉽게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오늘 광주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김영록 지사와 국립순천대 목포대 총장이 국립의대의 신속한 신설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전남 국립의대가 2027학년도에 개교하고 정원을 최소 100명 이상 배정하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또 동부 서부권에 각각 500병상 이상 규모의 상급 종합병원 기능을 갖춘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가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정치 후원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통일교의 한 간부는 김영록 지사에게 300만 원, 강기정 시장에게 200만 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김 지사와 강 시장은 개인 명의로 입금된 후원금이라 통일교의 자금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주재로 열린 광주 군 민간공항의 무한 이전 협의 첫 TF회의에서 무한 이전이 최종 합의됐습니다. 특히 광주 민간공항은 2027년까지 무한으로 옮긴다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정해졌는데요. 첫 회의에서 큰 산을 넘었다는 평가입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운홀 미팅 후 대통령실 주도로 이뤄진 광주 군 민간공항 무한 이전 협의 첫 6자 TF회의.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등의 한자리에 모인 TF회의는 1시간여 끝에 광주 군 민간 통합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오늘 유치한 협의체 논의 결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하여
드디어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합의에 따라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인 2027년에 맞춰 광주 민간공항을 우선 무안으로 옮긴다는 구체적인 이전 시점이 도출됐습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주민 보상으로 앞서 약속했던 1조 원 지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전남도와 정부는 국가농업 AX 플랫폼과 항공 MRO 센터 등 첨단 산업 기반 조성과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책무와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첫 회의부터 18년 묵은 사업이 물꼬를 틀자 지역사회는 무안국제공항 재개항과 기업 유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인력이 참수를 쓴 기아 자동차 같은 그런 큰 이 공장이 왔으면 바람입니다. 대통령실 주도 6개월 만에 통합공항 이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수건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KTX SRT 통합 이후 전라선 고속철도 좌석 수가 주말 하루 191석 늘어날 것이란 추산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현재 언론에 보도된 통합 열차 운행 계획은 전체적인 공급 좌석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됐으며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관 통합을 추진하면서 수요와 지역 형평성, 차량 운용의 효율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운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합 시 현재 열차 시각표를 유지하면서 기관차를 2대 이상 연결하는 중년 운행을 확대해 고속 차량의 운용률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선이 정부의 철도 정책에서 소외됐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진남 전남도의원은 어제 도의회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KTX SRT 통합 이후 좌석 공급과 운행 계획이 전라선에 현저히 불리하게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 여수세계 선박람회를 앞두고 전라선 접근성 강화는 국가적인 과제라며 정부는 노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년 전 중등부 축구단이 해체됐던 여수에 새로운 유소년 축구단이 창단했습니다. 제2의 손흥민을 꿈꾸는 축구 꿈나무들이 내년 소년체전을 목표로 첫걸음을 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앳된 얼굴에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훈련에 몰두합니다. 숨 돌릴 틈 없이 공을 차다 보니 추위는 사라지고 축구 꿈나무들의 얼굴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혔습니다. 지난달 대한축구협회에 공식 등록을 마친 15세 이하 중등부 유소년 축구단 여수해양FC입니다. 현재 축구단에는 여수 지역 초중학생 22명이 참여해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협회 등록 후 3주 만에 첫 승을 거두면서 선수들의 사기가 많이 올랐습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니까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손흥민을 뛰어넘는 그런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여수해양FC U15가 창단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여수 지역 유소년 축구팀은 미평초 초등부와 구봉중 중등부, 2020년 창단된 여수해양FC U18이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구봉중 축구부가 해체되면서 초중고로 이어지는 진학 선순환이 깨졌습니다. 그 사이 선수 생활을 중도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는 사례가 생겼고 초등부 축구단의 존재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수 공공스포츠클럽과 여수시가 힘을 모았습니다. 중등부 축구단 창단과 운영은 공공스포츠클럽이 책임지고 여수시는 고향사랑 기부금 등을 통한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초중고 연계 시스템에서 중간 역할로 좀 저희가 좀 책임감 가지고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소년체전 선발전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여수해양FC U15. 선수 유출을 막고 유소년 유망주 발굴을 통해 축구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를 앞두고 조직위원회가 일본인 관람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조직위는 일본 시가현에서 열리는 한일 관광진흥협의회에 참석해 선박람회 비전과 국제적 의미를 설명하고 일본 정부 기관과 현지 관광업계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조직위는 또 현지 여행사를 초청해
여수 관광상품 개발과 부정기 국제선 운항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제2회 여수 경제인의 날 행사가 오늘 손옥함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여수상의와 여수산단 공장장 협의회 등 지역 10개 경제단체가 참석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여수 상공 대상 시상과 카이스트 정송 AI 대학원장의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여수상의는 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지역 경제 전반이 어려운 시기지만 이번 행사가 지역 기업인들에게 재도약의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MBC 최황지 배준식 기자의 외국인 노동자 이탈, 고용 허가제 사각지대 기획 보도가 광주 전남 기자협회 2025 올해의 기자상 방송 취재 부문 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해당 보도는 고용 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미얀마 노동자들의 편법 비자 전환과 무단 이탈 실태,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짚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가 주관한 올해의 기자상 시상식은 오늘 오전 광주 전일빌딩 245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묻지마 삭감하면서 내놓은 해명이 거짓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삭감은 지역방송과 관련 없다고 해명했는데 회의록을 찾아보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회에서 한 말은 달랐습니다. 지역 MBC 공동취재단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0일 열린 국회 과방위 예산소위 회의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출석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지역방송 지원 예산 증액을 요청하며 예산을 충분히 주시면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잘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여야 합의로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 강화를 위한 157억 원 증액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자 아리랑 국악방송 예산을 전액 삭감한 금액만큼 지역 중소방송 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라고 재차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증액된 157억 원 가운데 152억 원은 기획재정부 심사 단계에서 도로 삭감됐습니다. 그러고는 지역방송 지원을 명분으로 확보한 152억 원을 방송발전기금 통장에 유보금으로 넘겼습니다. 묻지마 삭감 비판이 일자 기재부와 방미통위는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는데 지역방송과는 애초에 상관없는 일이라며 앞서 국회에서 했던 말을 뒤집었습니다. 방송발전기금에서 남는 돈이 152억입니다. 네. 그게 지역방송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지역방송계의 원래 그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기재부가 결정한 일이란 입장입니다. 지역 중소방송으로 다 넘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예산들에 좀 더 쓰인 것이 적절하겠다라는 논의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기재부가 삭감 이유로 설명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 악화 역시 기재부가 자초한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아리랑 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은 문화체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여기에 방발기금을 이렇게 많이 퍼줬어요. 수십 년간. 이게 방통위와 기재부가 협의해서 한 거예요. 기재부는 수차례 연락해도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초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 광양 축산업 협동조합장 이성기회 임직원 일동 100만 원, 순천시 송광면 신흥마을 주민 일동 15만 원, 신흥마을 김만래 노인회장 35만 원, 외서면 쌍률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수직마을 주민 일동 4만 원, 가용마을 주민 일동 20만 원, 순천시 서면 건천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해룡면 소암마을 주민 일동 26만 4천 원, 개당마을 주민 일동 10만 8천 원, 가장마을 주민 일동 6만 7천 원, 고흥군 동일면 사동마을 주민 일동 25만 원, 고흥군 도하면 봉동마을 주민 일동 14만 원, 동백마을 주민 일동 25만 원, 청룡마을 주민 일동 17만 5천 원, 대통마을 주민 일동 25만 원, 호덕마을 주민 일동 20만 원, 고흥군 도하면 원도동마을 주민 일동 23만 원, 여수시 남면 내외진 마을 일동 26만 원, 문수동 4통 통장 5만 원, 소호동 목련아파트 45통장 5기숙 3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흐리다가 차차 맑아졌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이 여수 2도, 고흥이 영하 2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1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등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 지역의 지방소멸 위험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방소멸 위험 지수를 분석한 결과 여수와 순천, 나주, 광양 등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34개 면지역 중 85%에 해당하는 29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지역은 행정구역상 시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인구 감소 지역 지정에서 제외돼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구조적 모순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 의원은 해당 읍면 지역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모레부터 연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순천사랑 상품권 특별 할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할인은 선할인 5%와 상품권 사용 후 추가로 5%를 돌려받는 총 10%의 할인 혜택이고 연말 예산 소진 시까지 이뤄집니다. 상품권은 지역 내 음식점과 전통시장, 소매점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홈페이지와 관련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천경찰서가 공무집행 방해 사건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관내에서 공무집행 방해 사건이 총 14건 발생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 3건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부분은 112 신고 출동 현장에서 만취 상태의 피의자가 경찰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한 것으로 지난 11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